안녕하세요. 다양한 비즈니스 사례 리뷰를 통하여 통찰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 싶은 채널 리싱크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시장의 위험 신호를 무시한 기업의 최후, 블랙베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때 잘 나갔던 기업의 몰락 과정을 시간이 지나서 보면 시장에서의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진로를 수정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위험 신호는 숫자, 오만, 현실 안주 등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제가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시장의 위험 신호를 무시한 기업의 이야기를 연재하려고 합니다. 위험 신호를 무시한 기업의 사례를 보면서 앞으로 시장에서의 위험 신호를 감지하였을 때 어떻게 전략을 수정하고 진로를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첫 영상으로 블랙베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블랙베리로 천하문적 신화를 이룬 림, 즉 리서치 인 모션은 1984년에 워털루 대학교의 공학도인 마이클 라자리디스와 윈저 대학교의 공학도인 더글라스 프레진이 설립한 기업입니다. 처음에 이 회사는 GM용 LED 시스템, IBM용 노컬 네트워크 등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블랙베리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림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림은 직원들이 사무실 밖에서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쉽고 안전하면서 효율적인 기기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고, 두 사람은 이것을 블랙베리라고 불렀습니다. 2002년에 림은 전화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모델을 공개하였고, 2006년에는 사용자가 화면을 스크롤할 수 있는 트랙볼을 추가한 모델을 공개합니다. 이 모델부터가 우리가 블랙베리 폰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쿼티키와 트랙볼이 조합된 디자인입니다. 이후 블랙베리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2007년에 3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림은 2011년에 최고의 정점을 찍었으며 그해 5천만 대 이상의 폰을 판매하게 됩니다. 블랙베리는 기업의 임원, 국가의 최고 통치자, 그리고 헐리우드의 최고 연예인들 사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기가 됩니다. 중요한 이메일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GE의 전 최고 경영자인 잭 웰치는 골프를 칠 때도 블랙베리를 휴대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에 블랙베리를 사용하였고, 이는 오바마 폰이라고 하여 뉴스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무실과 계속 연락해야 하는 모든 직종에서 블랙베리는 필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모든 경찰서는 외근하는 경찰관들에게 블랙베리를 지급했고, 특히 강력한 보안 덕분에 미국 국방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블랙베리는 필수 장비가 되었습니다. 블랙베리가 이렇게 큰 인기를 끈 이유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블랙베리가 사용자가 일상생활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수백 건의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개발됐다는 점입니다. 블랙베리에 장착된 쿼티키는 쉽고 빠르게 누를 수 있는 기능성을 갖추고 있었고, 트랙볼을 사용하여 장문의 이메일도 편안하게 페이지를 넘기며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블랙베리의 강력한 보안입니다. 블랙베리는 보안을 토대로 브랜드 명성을 쌓았습니다. 당시 월가에서 일하는 투자은행가, 펀드 매니저들에게는 보안은 필수였고, 특히 블랙베리의 블랙이라는 단어는 비밀 작전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세 번째, 블랙베리가 출시되었을 때는 애플과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이 아직 시장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초창기 아이폰 유저들조차 휴대폰을 용도에 따라 구별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비즈니스와 관련된 업무에는 블랙베리를 사용했고,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엔터테인먼트용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즉, 당시에는 두 개의 단말기의 각각의 용도가 명확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잘 나가던 블랙베리는 왜 몰락을 했을까요? 그것은 시장의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오만한 태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블랙베리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기능 및 디자인 면에서 블랙베리를 능가하였습니다. 심지어 안드로이드폰 진영을 이끄는 삼성은 보안을 자사 스마트폰의 장점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블랙베리는 경쟁 기업의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자신들이 경쟁 기업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경쟁 기업이 자신들보다 어리석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애플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터치 스크린과 앱 기반의 사용자 경험을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무시하였습니다. 급기야 블랙베리는 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했습니다. 블랙베리는 핵심 고객과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대신에 경쟁 기업보다 한 수 아래인 제품으로 시장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베리는 자신들의 충성 고객들이 자신들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블랙베리는 소비자를 자신의 충성 고객으로 만든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을 해야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고유 가치였던 보안에 접념하면서 이를 활용했어야 했습니다. 블랙베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은 보안과 업무 생산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통신에서 보안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랙베리가 자신들의 고유 가치에 전념하지 않고 경쟁 기업보다 한 수 아래인 제품으로 자신들의 충성 고객들을 믿고 시장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순간 이미 블랙베리의 몰락은 예견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블랙베리의 기업적 오만은 지속적인 혁신을 가로막았고 경쟁자를 따라잡을 수 있는 상품을 신속하게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블랙베리는 여러 차례 경영진을 교체하고 인수합병을 하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2016년 9월에 더 이상 하드웨어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후 블랙베리는 소프트웨어만 일부 개발 배포하고 하드웨어는 여러 회사에 라이센스를 주어 블랙베리 상표가 붙은 휴대폰은 아직까지 시장에 출시가 되고 있지만 예전의 명성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랙베리는 시장의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오만한 기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 경쟁 기업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블랙베리의 고유 가치에 집중하기보다 경쟁 기업보다 한 수 아래의 제품으로 대응을 한 것은 블랙베리의 오만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적 오만이라는 병을 앓고 있던 블랙베리는 그들 자신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고객이 실제보다 더 충성심이 높고 경쟁 기업이 자신들보다 어리석다고 믿었습니다. 블랙베리가 시장의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경쟁 기업을 따라하기보다 당시 경쟁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큰 장점이었던 보안과 생산성에 더욱더 집중을 하여 규모가 작지만 매우 충성도가 높은 시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쳤다면 스마트폰 시장은 지금과는 다른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은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블랙베리를 사용하던 시절의 업무의 효율성은 조금 그립긴 합니다. 특히 저는 외부에서 많은 이메일을 주고받아야 해서 아직까지도 쿼티키를 사용하던 시절의 블랙베리가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보다는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위험 신호를 무시한 기업의 사례 중에 하나인 블랙베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